오늘 주봉 마감하는 한 주입니다. 한 주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마감하는 건 또 금요일 어떻게 또 마감이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시황, 이번 주 최근 들어서는 이제 북한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북한발 뿐이 아니라, 제가 트럼프가 문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이슈 브리핑, 트럼프 진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트럼프.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오락가락이거든요. 트럼프노믹스 나온 거 없습니다. 트럼프가 제일 먼저 한 거는 대대적으로 이제 알려진 건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들 추출. 그게 이제 큰 이슈가 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법원에서 계속 반대하니까 또 꼬랑지 살짝 내리고, 러시아하고의 관계, 내한 관계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러시아하고는 또 싸우고, 러시아를 꼭 공격하고 있고, 또 그게 서로 푸틴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아니면 진짜 트럼프가 러시아가 싫어서 그런 건지. 또 어느 날 갑자기 중국 애들 불러다가 시진핑하고 협상하는 날 시진핑 폭격해버리고, 시진핑이 폭격한 게 아니라 시리아를 폭격해버리고, 정말 돌발 행동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진짜 사업가적인 면모로 어떤 협상의 주도를 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트럼프의 진심이 철학적으로 나는 북한을 내쳐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미군의 위용을 전 세계적으로 보여줘야 되겠다. 뭐 이런 건지. 또 워낙에 주변에 국방하고 관련된 인물들이 매우 매파적인 인물들이 인사로 많이 발탁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 대해서 회피보다 전쟁 평화론을 주장하지만 실적으로는 매파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힘을 바탕으로 평화를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현재 나오는 얘기들이 워낙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뭐 찌라시 뿐만 아니라 진짜 이건 찌라시들이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지정학적 리스크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찌라시 같아요. 뭐 진짜 뉴스 가짜 뉴스를 떠나서 그냥 카더라, 이렇게 카더라, 카더라 통신 같아요. 뭐 일본의 뭐 교토통신이든 일본 언론에서 나오는 거 그대로 베껴쓰기 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내 언론들이. 근데 그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지는 것도 없고요. 국방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또 하필이면 우리나라 지금 대선하고 공교롭게도 겹쳐있는 시기에 자꾸 저러니까 더욱더 불안 요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뭐 아직까지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는 국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일부 국민들은 또 느끼고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불안 요인 전혀 느끼지 않고 있는데, 저런 리스크, 돌발 리스크인지 진짜 협상용인지 전 지금까지 협상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알 방법은 없어요. 제대로 알아내거나 뭐 이거를 방법은 없는데, 한 가지 제가 유추를 하면 우리나라 대선 전에는 돌발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은 없어요. 대선 이후에는 몰라도 대선 전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가능성의 근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군의 그 군수권자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의 미국하고의 공조나 협조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단독적으로 아무리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미군이 단독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북한이 먼저 우리나라에 선제 타격을 하면 몰라도, 그런 일이 없이 그냥 북한이 스스로 자체 뭐 핵실험을 하든
북한이 스스로 뭐 미사일을 쐈다가 뭐 하면 미사일을 쏘면은 어쩌면 격추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육상 지상전이라든가 어떤 이런 쪽에서의 선제적 타격은 미국이 먼저 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미군이 미국 자국민들에 대한 어떤 이동? 근데 이건 또 너무 웃긴 거예요. 자국민들에 대한 우리나라에 뭐 한 1, 2만 명 있는 것도 아니고 몇십만 명이 미국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대피시키고서 전쟁한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좀 동의하지 못하겠고요. 자국민 다 대피시켜놓고 뻔하게 다 알려지는 건데, 그쵸? 그런 식의 전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나 이제 니네 공격할 거야.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대피가 안 됐기 때문에 뭐 선제타격 못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좀 논리적으로 좀 논리가 좀 근거가 희박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 군수권자가 부재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그런 행동을 하기에는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그런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는 증시에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건 이따 지수 단기 전망할 때 얘기하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지수에서 공교롭게 대선이 5월 9일인데 대선 다다음 날인가요? 그때가 옵션 만기이거든요. 현재까지는 5월 달에 옵션 만기에 대한 그림이나 전략상 그럴 가능성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폭탄급. 만약 그런 거라고 한다면 분명히 메이저들은 외국인들은 사전 정보를 우리보다 더 많이 입수했을 거고 알아냈을 거라고요. 그를 통해서 뭔가 리스크적인 대비를 했을 텐데 그건 없어요. 현재 뭐 이제 대체 잔고가 증가하면서 공매도의 그 가능성 상당히 비중이 커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나 그것만 가지고 대비용이라고 해지용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진짜 저런 돌발 리스크가 생긴다면 파생 시장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자리를 잡아놨을 텐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선 전까지는 계속 이슈는 될지언정 진짜 리스크로 나올 가능성은 없다 이거예요. 두 번째, 자동차 진짜 걱정입니다. 상반기까지는 확실히 걱정입니다. 3월 달에도 중국에 대한 판매 동향 보여드렸고요. 유럽에 대해서는 판매, 미국 시장에 대한 판매, 진짜 시장에서 자동차에 대해서 계속 얘기되었습니다. 국내 지금 수출 동향이 산업 동향도 얘기되었을 때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좋아진 거에 편중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외박기라고 했잖아요. 반도체의 주도적인 편중에 의해서 수출의 호조가 나타나고 있지 자동차, 조선, 철강화학 쉽지 않다. 건설까지 얘기해 드렸습니다. 지수 단기 전망 뭐 얼마 전도 지난주에도 해드렸고 중기적인 전망도 해드렸는데 그거랑 같이 엮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중국 판매인데요. 보시면 로컬 업체들이나 이제 다른 기업 업체들 보면 현대 기아차는 진짜 중국 시장에서 지금 깡그리 무너지고 있어요. 뭐 시장에서는 별 얘기가 없더라고요. 지금 이게 하나금융 투자에서 나온 리서치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다 얘기해놓고서 뭐라고 했냐? 의견이 매수 의견이에요. 저는 반대예요. 매수 의견 아니에요. 보시면 소매 판매 현대기아차 3월달 꼴찌입니다. 꼴찌. 기아차는 심각합니다. 진짜. 터닝포인트 주식시장에서 수급과 차트로 살짝 반등 나오고 하면 터닝포인트 갔죠? 그러면 뭐해? 실적이 계속 안 내리는데요. 그러니까 1분기에 계속해서
1, 2, 3월 달 들어서 이렇게 질질질 내려오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닐 거예요. 올라가는 것도 어떤 이유가 있겠죠. 시장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 알려지고 나면 그때는 또 이제 멈칫멈칫 또 하는 것들이고. 해석이 중요한 건데 유추하는 게. 현대기아차 중국 시장에서 소매, 도매, 판매 전부 다 꽝이에요. 지리, 장성자동차, 장한자동차, 로컬 업체들하고도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폭스바겐이나 GM이라든가 도요타 얘들 뭐 해외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하고의 상대가 아니라 로컬 업체들하고도 상대가 안 돼요. 이렇게 보니까 또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 총량으로 보니까. 업체별 판매를 좀 보면 월별로인데요. 월별로 2015년도 16년도 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월별로 보면은 얘네들도 비슷해요. 3, 4, 5월 달이 폭스바겐 기준으로 볼게요. 3, 4, 5월 달이 좀 강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을, 겨울 9, 10, 11월에 좀 강해요. 6, 7, 8은 약해요. 판매 전체가. 전체적으로 대부분 평균이 그래요. 보면 1월 달에 좀 강했고 10월부터 연말에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신학기 때 조금 강해지고 GM도 그래요. 1월달 신학기 3, 4, 5월달 강해지고 그 다음에 하반기 10, 11, 12월에 강해지고 포드도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우리랑 거의 사이클이 비슷하다고요. 장한자동차도 보시면 1월달 강하고 연말에 좀 강해지고 3, 4월 달에 판매 동향이 판매가 늘고 여름철엔 줄어요. 현대기아차 마찬가지죠. 2015년도까지 괜찮았어요. 줄고 16년도도 그래요. 작년도에도 특징이 보시면 3, 4월 달에 3, 4, 5월까지 괜찮고 여름에 쭉 줄어들고 가을, 겨울에 들어가서 좀 늘어나고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중국에서의 판매 추이를 보더라도 이런 거잖아요. 1월 달에 증가했다가 2월 달에는 이제 설 연휴 때문에 그리고서 3, 4, 5월 달에 강해지고 6, 7, 8, 9월에 낮아졌다가 10, 11, 12월에 연말에 판매 이런 식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내수 판매 시장이 이런 흐름이라고 얘기해드렸죠. 소매 판매 보시면요. 현대기아 2017년도 보이십니까? 기아차 41, 22, 26 끝난 게 게임 4, 5, 6, 7, 8월달까지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건 유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4, 5, 6, 7, 8월달에 늘 그래왔으니 매년 사이클이 월별 사이클이 있으니까 그럼 4, 5, 6, 7, 8에 좋아질 일이 없는데 지금 당장 주가 잡으라고 이거를 현대차도 월별 판매랑 팍 떨어졌어요. 요 지금 보시면 100에서 80 정도 유지를 했잖아요. 제일 낮은 게 60이었다고요. 16년도에도 58에 가장 낮았지만은 전반적으로 80 이상 유지했거든요. 65, 45. 진짜 사드 영향이 있는 거죠. 사드 영향뿐이 아니라 이것이 사드 영향은 외부적인 거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사드 영향이 뿐만 아니라 현대 기아차의 모델이 자리를 못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사드 때문에 안 팔렸다 이게 아니라 사드의 영향도 있겠지만
현대 기아차가 중국 내에서 지금 모델들이 개판이란 얘기죠. 현대 기아차가 왜 성장했습니까? 중국 시장에서 판매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뭐 고급차 브랜드가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엄청나게 핫이슈를 일으켰습니까? 아니잖아요. 중국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3월 달에 2.4%, 2.4, 1.4. 최근 몇 년 동안 현대기아차가 2.4를 뚝 떨어진 적이 없어요. 2%.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모델별로 보잖아요. 투싼이 그나마 좀 많이 팔린 거예요. 아반떼 제일 많이 팔린 거. 엘란트라가 이제 아반떼잖아요. 응? 언제적 아반떼요? 그건 사실상 준중형차 시장에서나 좀 하는 거지. 중국 시장 내에서 준중형차 판매 자체도 이제 로컬 업체들에게 자꾸 밀려나가면 이거 답이 없는 거로. 소나타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중국 시장에서는 링동이라고 하는 거. 어? 우리나라는 아반떼거든요. 엘란트라 이거. 그 다음 투싼이에요. 얘네 빼고는 사실 판매하고 있는 제대로 되는 모델이 없어요. 공장 모델별 출하가 급격히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90, 11, 12월에 요때는 항상 많이 팔리는 시기인데 요때 좀 반짝이는데 1, 2월 달에 1, 2, 3월 달에 확 줄었다고. 그러니까 사드 영향이 분명 있는 거죠. 이거는 이 시기에 투싼도 확 떨어졌어요. 얘네 모델들이 확 주력 모델들이 툭 떨어졌는데 남은 4, 5, 6, 7, 8월 달까지 아니 9월 달까지 좋아지겠어요? 좋아진다면 9월, 10월, 11월, 12월엔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은 여름철에 주가 바닥 찍을 때쯤에 한번 뭐 관심을 주면 몰라도 지금은 둘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기아차요? 더 심각합니다. 소울은 아예 없어요. K3가 가장 많이 팔렸었거든요. K3가? 없어요. 스포티지?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럼 사실상 중국 시장에서 지금 전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요. 상당히 심각한 거죠. 당장 새로운 신규 모델 내놓는다고 해서 대박 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차 모델이 나와도 뭔가 기대가 될까 말까인데 당장 그게 없는 상황에서 현대기아차 정말 걱정이 걸죠. 주가 차트를 한번 보면요. 근데 현대차랑 기아차의 그 위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조선 때문에 영남 지방의 그 위기가 내수 위기가 엄청 퍼지잖아요. 영남 지방 쪽은 산업이 뭐 거기 그런 기반으로 해서 성장했던 도시인데 지역 기반인데 그래서 대우조선을 정부에서도 쉽게 그 참 어떻게 채권단들도 어떻게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기 날리면요 난리 납니다 진짜. 근데 자동차는 이게 반도체하고 시장의 고용 파급 효과, 가계 소득 하여튼 이 영향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 동향이 좋아지고 있다는 건 기저효과일 수도 있고 전년도 대비 반도체 위주로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전체 산업으로 확산되는 거에 있어서는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아요. 또 지금 자동차 보면 이렇게 고스란히 반영한 거예요. 실적 알겠지 뭐. 우리는 몰라도 정확히는 몰라도 메이저나 기관들이나 누군 알고 있겠지. 지들은 수시로 탐방 가고 아니면 정보를 얻겠지. 소스를.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실적 1분기 안 좋을 거라는 거 알고서
선제적으로 빼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개인들만 계속 사고 있는 거예요. 싸게 사면 좋다면서요, 대표님. 아, 싸게 사더라도 굳이 서둘러 살 필요가 없잖아요. 분위기 반전되려고 이슈의 어떤 성장의 모멘텀이나 실적이 가치적으로 드시면 싼데요. 근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를 보면 PBR이 정말 싸긴 해요. PBR로 보면서 싸니까 계속 살 수는 있으나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서둘 필요는 없다. 다음 타이밍을 자꾸 생각해보자. 더 고민을 해보자. 현대차 PBR 정말 싸요. PBR 싸니까 사는 거 아닙니까? 먼저 사겠다는데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렇죠? 저 또한 현대기아차 언제든지 살 수도 있겠죠. 때가 이르면.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정말 현대기아차는 걱정이라고. 왜? 지금 연저점이 그 기아차는 최근이고 기아차도 있는데 둘 다 연저점 가짜라고 보인다고. 이거 연저점이 진짜라고 안 보이고 가짜로. 아직은 더 현대기아차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연저점 깨지고 확실히 더 저점이 깰 때까지 제가 그래서 언급한 것 중 하나가 현대차는 저는 최저점 다 깨버리고 한 12만원 이하를 내려오면 그 다음 기아차는 한 3만 3천원 정도 내려오면 이런 얘기를 했었었죠. 라인 해놓은 거 아닙니까 옛날에. 기다려보는 겁니다. 내려가면 좋은 거지 뭐. 그때 돈이 있겠다 사고 싶으면. 지금은 아니란 얘기죠. 코스피 200 예상 전략을 이렇게 해제했었죠. 이때 당시에 이 그림에서 강조했던 건 이게 4, 5, 6이고 이게 3분기라고 했어요. 여기서 4월 달에는 내려가더라도 기준선 쪽에서는 튀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과정을 얘기했잖아요. 추세가 없다. 빨간색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또는 파란색은 내려갔다가 반등 나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전자 깼다 왔다 갔다 다 이런 식이잖아요. 4월 달에 제가 전망해 놓은 게 요게 뭐냐 코스피 100 지금부터 주목할 게 있어요. 4월 달은요 월요일날 고점을 자기가 가짜일 겁니다 해가지고 가짜가 역시 올라왔죠. 근데 어제 선물은 안 올라왔는데 현물은 올라왔죠. 그것도 종가고가로. 그럼 어제 만기날 밑으로 눌러줘야 될 자리에 어제 저렇게 만기날 7만원 요인이 없었거든. 오늘 다시 눌러서 보여준다는 얘기겠죠. 개떡같은 놈들. 어쨌든 지금부터 4월의 저점은 가짜예요. 근데 이거 중요하지 않아. 4월의 저점이 가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반드시 염일방일. 현 시점에서 빨간색 식으로 해가지고 올려 튀죠. 그래서 21평은 개파락 나왔던 자리까지 올라와서 뭐 4월달 고점을 넘길 수도 있고 못 넘길 수도 있는 반등이 나와요. 만일 저게 먼저 보여준다. 지금부터 짤이 없어요. 무조건 이거예요. 무조건 저거라. 지금부터 4월 저점을 깬다. 그래서 62평도 막 이탈하고 한다. 그러면 내려가다 반등 나와. 그럼 뭔 얘기예요 이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남은 구간. 이게 언제까지? 일단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4월달까지. 다음 주 화요일 정도 되면 제가 더 자세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폭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위로 281 밑으로 269 또는 267 요 범위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어제 이제 데일리 준비해놨던 건데요. 오늘 데일리는 아침 시초가 퍽 떨어질 거라고요. 어제 저렇게 끌어올린 것 자체가 장중 오버가 된 거였는데 오늘 아침에 상황 보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시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